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소아 구토. 오늘은 헌팅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토하는데 장염이라고 이거로 들어갔죠. 토하는데 장염이라고 아니라 토하는데 장염이라고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어쨌든 어떤 장애 염증이 있을 때,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성, 운동이 좀 불규칙해지면서 위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래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위로 튀어나오는 게 구토하는 그런 거고,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얘의 어떤 탈수의 위험성 때문에 너무 심하게 안 먹고 그게 반나절 이상, 한나절까지 지속되면 병원에 와서 수액도 맞고 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너무 한 두세 번 구토하는 걸로 너무 당하지 말라. 자, 그런데 단순한 그런 장염이 아니라 이게 응급질환 놓치면 안 돼요. 또 토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응급적인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머니들 집에서도 좀 잡아낼 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사인만 놓치지 않으면 열, 두통, 배 아픈 거, 특히 아랫배, 오른쪽 아랫배 아픈 거, 이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잘못 먹고 자꾸 토하고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지켜보면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뇌수막염이에요. 토하는 거는 우리가 위, 장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토하네? 머리 아파? 뒷목이 뻣뻣해? 열나? 아, 뇌 문제 아니야? 뇌수막염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뒷목이 뻑뻑, 두통, 열, 뇌수막염. 이거는 이제 뇌염은 아니라고 했고, 우리 발열 때도 설명했는데 뇌세포 문제는 아니고 이 막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감염의 염증이 생겨서 빡빡하게 누르는 거야. 빵빵해지는 거야. 빵빵해지는 거야. 빵빵해지는 거.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지끈대고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열나고 아무튼 이런 증상인데요. 이거는 응급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촉수액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 새우등 만들어서 허리에 주사 찔러서 꼽는 거, 그 검사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 자체가 힘들고 이제 뇌촉수액 검사 이제 검색하거나 그러면은 어렵고 뭐 합병증 막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항상 이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몇 번씩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필요시 검사를 보고 필요시 항생제를 쓰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나온다면, 뇌수막염이 맞다면. 합병증 위험도 있고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합병증이란 거는 신경학적인 합병증, 장애가 생긴다던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하는데 뭐 숙중도 그쪽으로 너무 딱 꽂히는 게 아니라 뇌 문제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충수돌기요. 흔히 이제 맹장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다시 식도, 위, 십이지장 꼬불꼬불꼬불 하다가 대장하고 만나서 항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나서 이제 대장의 첫 부분, 요게 맹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술하는 맹장염은 맹장염 수술 뒤에 뭐 가스가 방귀가 그 맹장염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온 요 꼬랑지죠. 꼬랑지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 소장의 끝부분과 대장이 만나는 그 대장의 첫 부분이 맹장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 꼬랑지, 요거를 충수돌기라고 하는데,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긴 거를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이제 잘못 알려진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충수돌기야. 이거는 구토하면서 복통, 배 아픈 거, 이거 계속 봐야 돼. 계속 악화라는 거는 좀 괜찮아졌다고도 계속 아프고, 배가 계속 아플 때는, 이게 오른쪽 아랫배죠? 내가 이거 앞에 보고 있잖아. 오른쪽이잖아. 이 오른쪽 아랫배가 특히 아픈 거는, 눌렀을 때 아프고 이런 거는 충수돌기염일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얘 통증 양상 자체가 명치 부분이 우리하게 아프다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국소화, 점점 국소화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이 나기도 하겠죠. 그 백혈구 수치 높아지고 이런 걸 보는 건데, 얘는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 검사는 다른 걸로도 그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CT를 꼭 찍어야 되고 그래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계속 있다 보면 터질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거는 합병증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얘 같은 합병증이 명확하게 터지면 염증이 복막으로 확 뿌려지는 거야. 그러면 복막염, 폐혈증, 쇼크, 우리 발열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장중첩증, 또 소아에서는 특히 이제 어린 6개월에서 5세 이하의 5세 정도의 그런 소아에서는 장중첩증도 놓치면 안 돼요. 얘가 지금 보면 아까 기억나요? 위 12절 꼬불꼬불 만난 여기가 이게 더 정확하네요. 이게 맹장, 이게 충수돌개, 여기 염증 생긴 걸 맹장염이라고 잘못 불린 거라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소장이 이렇게 말려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만나고 끝나야 되는데 말려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헬스케어부터 계속 강의 들었으면 알죠. 내가 좋아하는 쥐씨 무슨 막혀. 이 부분이 썩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도 않고 썩고 그럼 이것도 응급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중첩증이고요. 얘는 특징이 우리가 젤리 모양 그런 혈변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주기적 복통. 뭐냐면 사실 이제 교과서적인 시간은 1, 2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배가 막 자지러진다는 표현, 자지러진다는 표현 알죠? 자지러지게 막 아팠다가 갑자기 확 편해졌다가 무릎을 배에 붙이고 막 자지러지게 또 아팠다가 갑자기 확 편해졌다가 그런 거. 그걸 우리가 주기적 복통이라고 하고요. 얘는 괴사는 썩는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에요. 얘는 진단은 초음파로 하고요. 정복술 압력. 진단이 되면 정복술을 하는데, 정복술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갖고 한간 넘어와서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공기를 이쪽으로 넣어줘서 공기던 어떤 물질이건 이렇게 넣어줘서 이 압력으로 거꾸로 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고 밀려 나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 보면 터질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한없이 하진 않고 어느 정도 해서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잘 후발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장폐색. 장폐색은 쉽게 얘기해서 뭐 어른들은 어른들 구멍 있어 이렇게 암덩어리가 막아서 뭐 안 내려고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디가 뭐 꼬여 있다거나 이렇게 도너츠처럼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꼬여 있다거나 기회적으로 꼬여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플랭 시간에 얘기한 거죠. 계속 운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지친 거야. 우리 하다가 지치는 거 어디서 또 많이 봤어. 어디서 얘기했어요. 심장도 처음에 막 짜다가 지치면 나가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고 이런 얘기했죠. 아무튼 뭐 비슷한 원리지. 얘도 지쳐갖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거,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음식물이 안 내려가. 위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 어쨌든 뭔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또 내가 좋아하는 거야? 막혀. 지금 헬스케어부터 계속 들어오면 알겠지만 그 몇몇 가지 그런 기초 체력으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잖아요. 이런 강의가 훌륭하다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마비 기능성이라는 거는 뭐가 꼬여있거나 막힌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질 않아서 막힌 그 상태고요. 이게 아이들은 이제 어른에 비해서 그 운동이 미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더 잘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엑셀로 어느 정도 무슨 사인 뭐 이래갖고 막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명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엑스레이는 가스나 변이 뭐 차이인지 이 정도 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디가 뭐 빵꾸 뚫렸던가 천공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사실 이제 안 움직이면 관장을 해서 관장이 어떤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좀 빠져라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콧줄을 껴야 돼요. 특히 어른들은 코로 콧줄을 껴갖고 글로 가스를 빼주는데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콧줄을
넣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경과 관찰하는데 대부분은 풀립니다. 대부분은 풀리는데 혹시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응급질환을 하나 넣어놨고요. 배가 아파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토하는데 배까지 아파하면은 조금 조심하자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토할 때는 우선은 금식하고 지켜본다. 반나절 이상 지나도 계속 먹는 것을 토하고 소변도 못 보고 심하게 처지면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는데 탈수 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액을 맞는다고 했죠. 장운동에 이상이 생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상태를 그냥 장염이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뭐 무방하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한 두세 번 토한다고 막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당황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구토와 동반되는 증상을 관찰해야 되는데 열, 두통, 뒷목 뻑뻑, 오른쪽 아랫배가 막 아파, 배가 아프고 열나, 주기적 부통, 변에 피가 섞여 이런 것들 응급질환을 시사하는 거는 꼭 알아두자. 복잡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토하는데 머리 아프고 열 나고 뇌 문제 아니야 엉뚱하게? 배 아프고 이러면은 그거 있잖아 맹장염이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열나고 그러면 열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성 장염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동에 교란이 와서 자율신경 얘기도 했죠. 구토와 설사 등을 이거 위 아래 했죠. 큰 원인이다. 어른이라면 굶기면 되지만 애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굶기면서 단계적 식이라고 했죠. 물부터 조금씩 주면서 끈기 있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 탈수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 단계적 식이라는 거 끈기, 그 끈기라고 해요. 마지막 우리 강조는 끈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 제가 소화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한 큐에 뭔가 확 이러기보다는 끈질게 지켜보면서 이 추위 양상을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면서도 그 조금씩 이런 그래프 항상 안 좋았다 좋았다 하면서 그 파도 이전에 내면 이 그래프 항상 생각하셔서 끈기 있게 리듬을 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말씀을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